시작하겠습니다. 자, 문항 1번. 제시문 가나다를 사랑의 형태,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하시오. 비교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제시문이 3개죠? 그래서 3개를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경향은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논술에서 세 제시문을 비교하라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고, 두 번째, 가, 나, 다 제시문이 있으면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를 하나로 묶어서 다와 비교를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나를 또 비교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다를 묶어서 가와 분류를 한 다음에 나다를 다시 비교합니다. 근데 결국 비교한다는 말은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가나를 묶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밝혀줘야 되겠고, 그리고 가나와 다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적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가나가 비록 하나의 입장으로 묶일 수는 있으나 그 안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추가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나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로 묶일 수 있을지, 가와 어떤 대비점이 있는지를 살펴준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 여전히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밝혀주면은 새 제시문에 비교하는 전형적인 답안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제시문 가나다를 사랑의 형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하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첫 번째 비교를 할 때는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형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 나가 묶이고 그 다음에 다와 대비됩니다 라고 답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도의 측면으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태도 측면으로는 가와 나다가 서로 대비되는데 그 안에서 나다도 또 조금 살짝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제시문을 비교할 때는 보통의 경우 비교의 기준이 2개 나옵니다. 딱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2개가 나와줘야 이런 답안이 또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은 우선 새 제시문 비교는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때 가서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도 세제신문 비교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상위권 대학에서 간혹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문제로 들어와 가지고 사랑의 형태 그리고 태도 이렇게 기준을 나눠 놨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형태라는 말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도는 문제가 안 돼요. 이 태도는 괜찮아요. 근데 형태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제시문가에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사랑을 열정으로 봐요. 사랑을 열정으로 보는데 사랑의 형태로 열정이란 말이 어울리느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직 문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사설이 긴데 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공부라고 합시다. 공부의 형태가 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의 형태는 훈련하는 거다, 연습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실전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형태라고 지칭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런데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랑이란 말을 쓰니까 잘 모르겠지만 열정이란 말을 쓰니까 분명해지죠. 이 열정을 공부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공부의 형태라기보다는 공부의 뭐 속성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수식이 되는 단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형태라는 기준이 제 생각에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제시문에서 여러 가지 오답들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답은 아닌데 기출 의도는 아니었던 거죠. 맞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쓰였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건 문제에서
초래한 자초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사랑의 속성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사랑의 특징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미리 지적을 하고 해설은 출제의 의도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논제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 미리 지적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를 먼저 볼게요. 가에서 플라톤의 저서 향연에서는 회식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 돌아가며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중에 아리스토파네스는 인간은 오직 열정적인 사랑 속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라고 해서 출제 의도는 이게 열정적인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 사랑의 형태는 열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는 신화적인 설명을 활용하여 사랑의 특징을 설명한다. 인간은 동그란 모양이었어. 등과 옆구리가 불룩하고 네 개의 손, 네 개의 다리를 가졌으며 동그란 목 위에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얼굴이 달려 있었지요. 자, 두 명의 인간이 하나로 합쳐진 이들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고 힘과 자신감이 넘쳤다. 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들은 신들에게까지 도전하였고 이에 분노한 올림포스 신 제우스는 이들을 둘로 쪼개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원래의 모습에서는 만족스럽고 힘과 자신감이 넘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반으로 잘렸어요. 반으로 잘린 인간은 잃어버린 반쪽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품은 선천적인 사랑이 탄생했지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반쪽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은 인간이 잃어버린 반쪽을 되찾게 해주고 두 존재를 하나로 결합해준다. 그래서 되찾는다. 라는 표현, 그리고 결합해준다. 라는 표현. 원래 자기 건 거죠. 원래 나죠. 원래 난데 이게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그리워하고 회복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뉜 인간이 잃어버린 반쪽을 되찾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아리스토파네스는 설명한다. 그래서 사랑의 형태를 열정으로 보지 않고 회복이라고 보는 그죠? 자, 재결합, 회복, 그죠? 이런 것들로 보는 뭐 그리워하는 것 이런 것들로 보는 답안이 나올 수 있는데 틀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은 그리워하며 선천적으로 그리워하며 본래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본래의 어떤 만족감, 힘과 자신감을 찾으려고 하며 회복하려고 하고 다시 결합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형태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출제 의도는 열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 나를 볼게요. 나에서의 사랑의 형태는 무엇일까? 제시문 나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즉 쾌락에 대한 추구를 존재의 원칙이자 목적으로 보는 철학이다. 쾌락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쾌락은 무분별한 욕구 충족에서 오는 쾌락이 아니고 사치스러운 향락에서 오는 쾌락도 아니다. 이런 쾌락은 순간적이고 고통을 남길 수 있으므로 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쾌락에 탐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쾌락으로부터 멀어지는 쾌락의 역설을 초래한다. 자, 1문단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쾌락이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쾌락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면서 쾌락의 역설의 개념이 소개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에피쿠로스 학파가 중시하는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불안이 없는 평온함이다라는 거예요. 평온함.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평정심 아타락시아라고 한다. 이처럼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데 이런 점에서 그들의 쾌락주의를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뭔가 전제를 많이 깔아두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에피쿠로스 학파는 참된 쾌락을 누리려면 우선 고통과 불안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고통과 불안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는 데서 나온다. 이거 뭐 이렇게
좋은 말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아름다운 평온함을 방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사랑에 대한 열정 또한 이런 욕망 중 하나다. 그러니까 평온함을 방해하는 욕망이 바로 사랑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죠. 또한 이런 욕망 중 하나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는커녕 그것에 얽매여 고통을 느낄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랑의 형태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평온함에서 오는데 이 평온함을 방해하는 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그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는 데서 오는데 사랑도 그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다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랑을 열정으로 출제 의도는 사랑을 열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 글에서는 사랑이 열정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평온함을 방해하는 욕망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사랑은 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출제 의도는 열정으로 보고 있다. 힘들죠.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문제라서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 모르겠지만 출제 의도를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튼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세 번째 제시문 다에서는 여기서는 사랑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가와 나에서는 아, 격에 맞지 않는 그죠? 격에 맞지 않는 제시문이 나와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다를 볼게요. 주는 행위로서의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의 성격 발달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는 행위 그리고 사랑의 능력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향에서 인간은 의존성, 자아도취적 전능, 타인을 착취하는 욕망, 저장하려는 욕망을 극복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인데 사랑, 그죠? 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했대요. 사랑의 능력이 있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 형태는 준다는 거죠. 베푼다는 거죠. 베푸는 것을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랑의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자신의 인간적 힘에 대한 믿음, 곧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용기를 획득해왔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어떤 긍정적인 것들은 획득해 온다는 거죠. 이러한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 따라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건데 이 능력이 부족하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이 되고 두 번째 문단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고 하면서 뒤에서 보호, 책임, 존경, 이해가 차례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독해하실 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체크되지 않으면 글을 이렇게 썼구나. 그죠? 처음에 개념들을 소개한 다음에 하나하나 부연하면서 논증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논술뿐만이 아니라 국어 시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된 다음에 하나하나 우리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에서 설명이 다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랑에 대한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보호에는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자, 책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략. 만일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존경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사실 이 존경이라는 부분도
보호도 있고 책임도 있고 존경 다 있습니다만 인상적이죠. 존경이란 표현 설명하는 걸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호와 책임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공허할 것이다. 이해에는 여러 층이 있는데 사랑의 한 측면이 이해는 주변에 머물지 않고 핵심으로 파고든다. 이러한 이해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다에서는 주는 행위 이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는 행위에는 보호, 책임, 존경, 이해와 같은 요소들이 기본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를 준다면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갖춰진 상태에서 그래서 준다는 의미가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준다는 것이고 갖춰진 상태에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 좀 첨언한다면 거래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제시문이 나오진 않겠지만 내가 뭔가 줘서 이런 어떤 보호, 책임, 존경, 이해라는 게 없다면 줘서 다시 되돌려 받으라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는 다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면 그런 것과는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의 형태를 가나와 다로 분류를 해가지고 가나는 사랑은 열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는 열정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는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가나와 다를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열정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사랑에 대한 열정인데 사랑이 열정이 아니라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치고, 열정과 그 다음에 주는 것, 이렇게 형태를 나눠 보시고, 제가 받아들인 태도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가 같은 경우에는, 음, 태도를 알 수 없어요. 사실, 이 태도가 우리가 출제 의도는, 어, 이 가에서의 태도와, 근데 가와 다를 묶어가지고, 아니죠. 가와, 그리고 나다를 묶어서 잠깐만요. 다시 표현해 줄게요. 이거를 태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가 엄밀하지가 않으니까, 여기 가의 태도가 없잖아요. 사실 여기 출제 의도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사랑에 대한 열정 자체가 고통과 불안의 원인이기 되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쾌락의 평온함 상태로 도달할 수 없으므로 이 사랑에 대한 열정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이거는 완전히 긍정입니다. 그런데 음, 가를 긍정으로 봅시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사랑의 형태를 가, 나 이렇게 묶어서 다와 분류했고, 그죠?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나 이렇게 하고, 가, 다 이렇게 묶읍시다. 묶어가지고, 가, 다 긍정이다. 어쨌든 회복하니까 긍정이라고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부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선생님 이거 회복인데, 이거 회복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꾸 중립적이라고 하고 긍정으로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나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들의 분노를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분노를 샀다고 하니까 이게 분노를 사는 사랑이 과연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으로 이제 선뜻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는데 출제 의도는 이렇게 나눠져요. 다만 우리가 이제 사랑의 형태 나와 다를 나눴는데 이 안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 자체가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차이점을 밝히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긍정이긴 한데 가다 이것도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다 여기서는 회복이고 여기서는 주는 건데 그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그런 거죠. 그 차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다. 이런 게 아니라 기준 없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이건 회복이고 다는 주는 거다. 서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출제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신랄하게 까야 되겠네. 답이 없네. 자,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1번. 제시문 가나다의 사랑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은 두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첫째, 사랑의 형태에 대한 제시문 가나 둘 다 열정적인 것으로 본 반면에 제시문 다에서는 사랑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보았다. 자, 이거 굉장히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가 열정이면 열정의 반대말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열정적인 것과 열정적인 것과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죠. 그죠? 이게 어떤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기가 차이점으로 보기가 어색합니다. 그냥 비교가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굳이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대한 논증이 들어갑니다. 사랑을 능력이라 말하거나 그 능력은 성격 발달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한 것에서 사랑의 형태는 성격 발달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족하죠. 왜냐하면 가와 나에서 왜 열정인지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다에서 왜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족한 거죠. 가나는 왜 열정적인데?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연을 해줘야 돼요. 둘째, 사랑을 대하는 태도에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는 사랑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자, 가다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나는 사랑은 필수적 욕구가 아니라 하고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을 깨트리는 고통과 불안의 원인이 될 뿐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나?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시문 나는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쓰면서 어, 그래요. 다 읽어보고 평가하겠습니다. 한편 사랑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의 경우에도 사랑의 방향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제시문 가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가다를 굳이 여기서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방향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방향이 다르다는 건데 제시문 가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짠가요? 모르겠어요. 사랑을 받는 거로 본 건가? 회복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하여 사랑이란 나의 결핍을 채워줄 반쪽을 찾아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죠? 자, 반면에 제시문 다에서는 사랑을 능동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보고 사랑은 자신이 가진 것을 상대의 보호와 책임, 존경과 이해 형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명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문제 설계도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쓸 때도 답에서도 뭐 열정이라고 얘기했으면 왜 열정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나가 열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점이 있는지 균형적으로 써줘야죠. 위에서도 첫 번째 기준에 가나와 다를 분류를 했으면 가나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없고. 근데 이제 두 번째에서는 가다와 나를 이제 분류를 해놓고 가다 안에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또 이상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제가 문제를 풀어봤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이상하니까 답안을 봤을 거잖아요. 근데 답을 보니까 너무 설명하기가 막연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거를 틀린 문제라고 하면은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힘든 문제를 어떻게 깔끔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아웅하듯이 이렇게 풀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자, 서울여대는 문제 이렇게 힘들게 낼 거면은 좀 힘을 빼고 쉽게 내자, 차라리. 그냥. 정확하게 내자. 이게 트렌드고, 이거 세련된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번으로 들어갈게요.